그러니까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전 국민이 이 세대원 수에 따라 받았던 이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특정 계층, 특정 업무에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총 규모는 7조 8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이 3조 8천억 원, 그리고 긴급 돌봄 지원, 이제 학교 안 가서 돌봄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2조 2천억 원, 긴급 고용 안정 지원 1조 4천억 원,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이 4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PC방이나 9개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 그 특별 고용이라 그래서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월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매출액 기준 예전보다 떨어지는 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 정도, 그다음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 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정기 미취업 청년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서 지금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1인당 50만 원, 13세 이하 전국민 통신비를 2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일단 통신사에서 2만 원 감면을 해주면요, 그 돈을 통신사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아니고 초등학생 이하 아이돌봄 하는 이제 부모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아쉬운 거는 이게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성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에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 네, 지금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들었는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왜 거기까지 통신비를 줘야 되냐 좀 이런 뜻인 것 같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왜 그거밖에 안 주냐 좀 이런 뉘앙스 같거든요. 근데 정부 처음에 선별 지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한 작은 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사실 2만 원 통신비이나 별 위로가 안 됩니다. 이거 2만 원씩 통신비 인하해주기 위해서 적자구체 발행해서 9천 몇 억 지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 빚내는 건데 그 빚내 가지고 차라리 취약계층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한테 뭐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똑같이 2만 원씩 인하를 해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처음에 재정을 생각해가지고 선별지급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도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뭐 이렇게 찔끔찔끔 계속 푸는 것 같은데, 이런 재정 위기 시대에 전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지도자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주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그 중간에서 융합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감만 떨어뜨립니다. 네, 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돈 물론 이제 지원하는 거는 이유는 뭐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대면이다 보니까 통신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통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신비가 많이 올랐으니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 만나지 말고 가능한 비대면 접촉을 하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냐의 문제예요. 2만 원 지원해줘서 정민한테 지원해주는, 거의 전 국민 아니면 13세 이상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게 과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됐다고 하는 그런
이런 어떤 선별 지급의 원래 원칙에도 맞지 않아요. 네네. 그럼 과연 이게 왜 이유가 뭘까라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네. 국민들이 또 2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기쁨을 누리거나 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걸 조금 뭔가 경제 성장,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뭔가 좀 돌 수 있도록 하는, 경제가 돌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쓰여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좀 아쉬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통신비 2만 원을 뭐 13세 이상은 다 지원을 해주고 또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현금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등등등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셈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수님. 네. 애초에 이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의 대원칙은 선별 지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원칙이 후퇴하고 깨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분들 중에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초등학교 학생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예. 소득이 높은 분도 있고 소득이 낮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선별 지급이랑 원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모든 국민한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네.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저는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선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선별하는 과정에 서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어려운 사람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만 지급하겠다고 원래 그렇게 발표해놓고 실제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그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네. 지금 이렇게 20만 원 지원받는 분들 중에 소득이 차이가 많을 텐데 그분들이 다 받고 나면 과연 이게 선별 지급의 원래 원칙과 맞느냐 이런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 네. 첫 단추부터 저는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지원이 커지고 또 적자국채 발행하면요. 미래 세대한테 부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적자국채를 발행하다 보면 계속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국채 발행 규모를 보면 총 45조거든요. 국채라는 게 결국 나라가 이제 빚을 낸다는 건데 네. 저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한쪽에서 이런 게 있어요.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공기업 부채라든지 연기금까지 생각을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의 부채뿐만 아니라 노령화 속도, 그다음에 경제 가능 활동 인구의 축소, 그다음에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저렇게 지금 빚잔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인은 대의와 그다음에 민심 이반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차후 세대와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대의를 위해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업종들을 대상으로 많은 또 지원을 대부분은 이런 쪽에 지원이 되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일 것 같아요, 변호사님.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데 물론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코로나19 또 타격을 입은 업종이기도 한데 여긴 좀 지원이 빠졌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원래 들어드리는 그 영업이익의 규모와 네네. 그다음에 그 영업액 전체의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는 취약계층부터 우선 선별을 하다 보니까는 네네.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게 다 포함이 되면 좋겠지만은 네. 재정은 한도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최대한의 만족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좀 분기점이 그 경계선이 생기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다만 네.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 여부가 확실하고 신뢰감을 주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우리가 좀 더 참고 기다리면은 경기가 나아질 수 있어 이런 안정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통신비 푸는 거를 보면은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는 통신비도 주면서 왜 우리는 빠져 이런 불만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과 이 통신비 2만 원 지원 소식까지 분석해봤습니다.